24페이지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미들이 등장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어미를 볼 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거 저보조 삼형제에서 첫 번째 배운 거 전성어미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다가 1번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그 다음에 어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는을던 이런 아이들이고 보통 성질을 바꿔준다 해가지고 전성어미예요. 근데 선생님 성질을 바꿔주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본다면 사실은 얘까지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사오절은 선생님이 뭐예요? 얘가 품사, 즉 예를 들어서 부사라고 하면 부사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냐? 문장 성분이에요. 얘로 치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얘는 절, 부사절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분할 거는 이 사어절. 이걸 먼저 볼 건데 왜 이걸 먼저 보냐? 애초에 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 있나? 불가능해요. 접사만 품사를 바꿀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어미는 뭘 바꾸는 아이들인가요? 어미도 바꾸는 게 있나요? 있어요. 그게 뭐냐? 접사는 애초에 품사를 바꿉니다. 하지만 어미나 조사는 품사를 바꾸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미나 조사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냐? 접사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얘네들은 사전에 간섭할 만한 힘은 없어. 하지만 얘네들이 같이 묶이는 이유는 뭐냐? 얘네들도 뭔가 바꾸기 때문이야. 뭘 바꾸는데요? 얘네들은 이걸 바꿔요. 어를 바꿔요. 즉 얘네들은 문장 성분을 바꾸는 얘들이 어미와 조사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볼게요. 아름답다. 우리 아까 배운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름답다 혹은 그녀가 아름답다 이런 게 가능해.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랑 가장 다른 점이 형용사예요. 영어에서의 형용사는 수식어여야 해. 그래서 그녀가 아름다운 사람이다만 가능해요. 영어는. 선생님 그녀가 아름답다 가능하지 않나요? 봐봐. She is beautiful. 이게 그녀가 아름답다죠. 왜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이 불가능하냐? 앞에 비동사가 항상 나와요. 즉 영어에서의 서술어는 무조건 동사예요. 동사로 고정되어 있어. 근데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 그 자체로서 끝내줄 수 있어요. 이게 영어랑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영어에서의 형용사는 무조건 수식어여야 하는데 국어에서의 형용사는 무조건 서술어여야 해요. 이게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가장 큰 거. 그렇다면 선생님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나요? 항상 영단어 외울 때 independent, 독립적인 이런 식으로 외우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말에서 형용사라고 치면 독립적이다 이랬어야 돼요. 무조건 서술을 해줬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독립적인 이 말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 이유는 뭐냐? 원래 봐봐 우리나라 말에서 형용사는 서술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미가 붙은 거예요. 다 이런 애들 어미죠. 이거를 고쳐서 아름다 운, 즉 니은, 운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그래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은 사람을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즉 얘는 지금 수식되는 성분으로 변했어. 우리 아까 형용사는 서술언이라고 했죠. 얘는 무조건 서술을 해줘야 돼. 근데 수식되는 성분으로 변했네. 선생님 이 변화를 어떤 변화라고 치나요? 이게 문장 성분의 변화라고 쳐요. 얘는 원래 서술어에서 관형어로 변했다고 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에서 형용사를 담당하는 게 관형사예요. 즉 수식만 하는 놈이 관형사예요. 근데 얘는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죠? 즉 어미의 역할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품사는 절대 못 바꾸고 하지만 접사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를 바꿔주는 놈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아름답다는 서술어, 근데 여기서는 수식어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선생님 얘를 부사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우리 부사형 전성어민 옆에 뭐 있죠?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
얘는 아름답게라는 말이 치장하다를 꾸며주고 있어. 하지만 아름답게 이거 품사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형용사라고 해야 돼. 왜? 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 없으니까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형님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름답게 이거 사전에 찾아보면 안 나와요. 왜?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ed나 ing 붙은 취급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d나 ing 붙은 얘들은 사전에 찾아보면 안 나온다. 여기 어이자 개, 부사형 전성어미 개도 마찬가지다. 즉 얘네들은 품사를 바꾸지 못했어. 대신에 문장 성분을 바꿔준다라고 해야 돼요. 이제 어미의 역할이 뭔지 확실히 알겠죠? 얘는 문장 성분을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발이 빠르다 이런 말이 가능해요. 발이 빠르다. 얘는 서술어로 끝났습니다. 당연히 형용사 그 자체야. 왜? 형용사는 원래 서술어니까. 그쵸? 근데 내가 빠른 사람이다. 여기서도 일단은 단어 자체는 형용사예요. 하지만 이거 문장 성분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어라고 봐야 돼요. 얘는 빠르다에 니은이라는 어미가 붙었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미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맨 마지막에 있는 전성어미 가장 큰 역할이에요. 얘네들은 결국에 문장 성분을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문장 성분을 바꿔줘. 전성어미가 성질을 바꿔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장 성분을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성어미인 거예요. 그러면 관형사용어미 얘네들은 무슨 어를 만들어줘? 관형어를 만들어줘. 즉 수식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사형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무슨 어를 만들어줘? 부사어를 만들어줘. 부사를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희들이 엄청나게 틀린 겁니다. 부사는 어미는 애초에 부사는 절대 못 만들어. 왜? 사전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하지만 부사어만 만들어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이자 개 혹은 도로 마르고 닳도록 이런 아이들이에요. 아 내가 마르고 닳도록 뭐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 그러면 선생님 여기 명사형은 뭐예요? 명사어는 없잖아요. 명사는 보통 어떤 어가 되지? 주어나 목적. 즉 얘들은 주어나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이나 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저번에 본다는데 얼음을 우리 저번에 이거 본다 그러죠? 북극에서 얼음이 얼음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게 아이스고 얘는 아이스가 아니라 어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얘는 얼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만들었으니까 접사인 거야. 그쵸? 근데 얘는 선생님 단어를 만들지 않았으면 뭐를 만들었나요? 얼다라는 거에다가 어미가 붙어서 얘는 목적어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미는 어를 만들어준다라고 보는 게 가장 직관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성어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맨 위에 종결어미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뭔데? 결국에 어미는 어를 만들어주는 건 똑같아. 근데 종결어미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서술어를 확정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다로 끝나면 당연히 서술어야. 근데 뭐 의문형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얘는 서술어입니다. 의문형일지라도. 그래서 어미는 결국에 어를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가 우리 두 번째 있던 거죠. 얘는 대등적, 종속적, 보주적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대등적 옆에 보면 and, or, but 이런 것들 있지. 그냥 연결시켜주는 얘들 단순합니다. 뭐뭐 하고, 뭐뭐 하며, 뭐뭐 하거나, 뭐뭐 하든지, 뭐뭐 하나, 뭐뭐 하지만 우리 그 중에서 어미는 아까 동사랑 형용사, 즉 용언이랑만 붙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어떠니까
근데 and의 의미가 뭐뭐하고 뭐뭐하여 뿐만 아니라 누구누구와 이런 말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과 누나와 놀았다 이런 것들. 근데 그때는 연결 의미가 선생님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있어요. 왜일까? 형과 누나는 명사이기 때문에. 즉 나중에 우리 조사도 배울 겁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얘네 둘은 쌍둥이 형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얘도 어를 만들어주는 얘네들이 있어. 나중에 우리 세트로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연결시켜주는 연결조사가 있어요. 그게 와나 과예요.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엄청나게 편해져. 아 얘는 애초에 접어조 삼형제 중에 접사는 큰 형이야. 애초에 격이 다른 놈이야.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쌍둥이야. 생긴 거 아주 똑같아. 단순하게 붙고 싶은 놈의 차이만 있어. 이렇게 보면 돼요. 어미랑 조사, 어미는 보통 동사, 형용사에만 붙고 조사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명사랑만 붙고 그 다음에 둘의 역할은 아예 똑같아. 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조사로 뭘 만들어? 주어나 목적어를 만들어요. 조사로. 조사도 나중에 어를 만드는 역할이에요. 우리 연결함이 받고 선생님 대등적 종속적이고 뭔 말이에요? 대등은 그냥 단순한 나열이에요. 종속은 뭔데요? 이유 이런 것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할 때 여기도 선생님 종속에도 고가 있고 연결도 고가 있어요. 나열도 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순서를 바꿔서 말이 되면 대등입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서 말이 안 되면 종속이에요. 뭔 말이에요?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집에 갔다. 얘는 밥을 먹은 이후에 집에 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었다. 얘는 밥을 먹는 도중에 그냥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 즉 순서가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말을 바꿔서 아예 순서가 달라지네? 그러면 종속이야. 근데 말을 바꿔도 말이 되네? 그때는 대등이에요. 즉 종속과 대등은 생기게 비슷할지라도 종속은 순서를 바꾸면 아예 달라지는 놈들이 종속이야. 우리 보조는 조금만 이따 보겠습니다. 보조는 밑에 4번에 선어말 어미라는 아이가 있어요. 선어말 어미. 이 아이가 아까 말했지만 시제나 높임 표현을 나타내줄 대체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3개밖에 없죠. 근데 높임, 주체 높임 혹은 공손 얘들 싹 다 높임 표현이에요. 특히나 공손 이런 거는 아직 알 필요 없어. 우리는 높임하고 시제만 보면 됩니다. 높임 보면 시밖에 없지. 그 다음에 시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 이거 그냥 높임하고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정도만 알면 돼.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다. 이 정도로 보고 우리 본용어과 보조용어로 가볼게요. 65페이지 65페이지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선생님 뭐예요? 얘는 말은 어려워요.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얘는 예시를 보면 뭔 말인지 확실히 알아들어요. 예시부터 볼게요. 얘는 개념보다 예시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예시 수지가 피자를 다 먹어버렸다. 이거 먹고 버렸다는 말이야? 아니죠. 다 먹은 것은 완료형일 뿐이에요. 밑에도 보겠습니다. 내일 수능은 시험을 위해 일찍 자둬라. 이거 자고 그 다음에 두라는 거야? 아니죠. 그냥 자라 라는 말이에요. 밑에도 보겠습니다. 성주가 피자를 먹고 있다. 먹고 있다라는 게 아니죠. 그냥 먹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장미꽃이 피어 있다. 피어서 있다라는 게 아니지. 얘도 그냥 피어 있다라는 보조 서술일 뿐이에요. 즉 보조용어는 뭐냐? 보조 서술이에요. 즉 뭔 말이냐? 완료, 유지, 진행, 상태, 시도, 추측, 희망, 부정 이런 플러스 알파의 뜻을 추가시켜주는 게 보조용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영어로 치면 조동사 같은 놈이에요. must 이런 애들 있잖아. want 이런 애들 조동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보조용어는 딱 그냥 보조할 때 그 조. 아 그냥 원래 있던 본 동사 혹은 본 효용사의 뜻을 플러스 알파의 뜻을 추가시켜주는 용도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영어에서의 조동사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념도 안 어렵고 실제 예시를 보면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느껴. 선생님 이게 보조용어인지 본용어인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간에 설을 두면 돼요. 설을 넣어가지고 말이 안 된다? 무조건 본용어 보조용어냐. 봐봐. 피자를 다 먹어서 버렸다. 아이들이 달라지죠. 혹은 일찍 자서 돌아. 먹고서 있다. 이상하죠. 얘는 합쳐져야 의미가 있는 거야. 본용어 보조용어. 왜? 본용어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뜻을 추가시켜주기 때문이야. 설을 넣으면 아예 달라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는 사실상 쉬운 개념이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연결어미에서 보조형 연결어미 넘겼잖아. 그 이유가 뭐냐? 보조용언이 뭔지 알아야 돼. 보조용언에 쓰인 어미를 보조형 연결어미라고 칩니다. 넣어버렸다 이거 할 때. 일찍 자도와라, 먹고 있다 이런 얘기. 얘들을 보조형 연결어미라고 해요. 옆에 날개 축지에 본용언 vs 보조용언 이런 말도 있는데 당연한 말입니다. 보조용언은 삭제하면 말이 안 돼. 본용언은 삭제하면 말이 안 돼. 왜? 수지가 피자를 버렸다. 아이 뜻이 이상하잖아. 하지만 수지가 피자를 먹었다. 얘는 말이 돼. 그래가지고 본용어는 삭제하면 안 되지만 보조용어는 삭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당연한 말이야 사실. 그래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사실은 암기할 게 많으면서 암기할 걸 줄여줄 것 같아요.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짜증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66페이지 없어? 2점 짜증나네. 출력 잘못한 줄 알았어. 66페이지 이 파트가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도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ed 붙이면 규칙 활용이죠. 불규칙 활용, 영어에서 말하는 불규칙 활용이 뭐야? run, ran, none 이런 얘기들. she, so, she 당연하게 중딩 때 암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암기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좀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일단 규칙 활용부터 보겠습니다. 규칙 활용은 뭐냐?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 모두 형태의 변화가 없는 활용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선생님 이게 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먹다 얘는 먹어, 먹고, 먹으니 먹게. 혹은 접다 접고, 접으니 접게. 다 똑같아. 일단 어미가 붙으면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아이들이에요. 우리 리을 탈락해서 리을에다 동그라미 맞춰봅시다. 리을. 이게 우리 접사 배울 때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리을은 쉽게 탈락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 리을은 진짜 쉽게 탈락해요. 리을은 언제 탈락하냐? 니은이나 비읍이나 시옷이 올 때 탈락해요. 얘는 왜 필요 없어? 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붙을 때 산은 산이 삽니다. 49, 45 이런 식으로 어미가 붙을 때도 쉽게 탈락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졸다도 졸다, 조는 존이 이런 식으로 리을은 쉽게 탈락하는 거구나. 밑에 의도 쉽게 탈락해요. 의도 동그라미 쳐볼게요. 리을과 의는 규칙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끄다, 불을 끄다 했다가 어를 붙여봐봐. 그럼 이거 끄어라고 하나? 아니에요. 불 꺼. 그러지. 즉 의도 쉽게 탈락한다. 즉 자음 중에서 가장 쉽게 탈락하는 놈이 누구? 리을. 모음 중에서 가장 쉽게 탈락하는 놈이 누구?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까지가 규칙입니다. 뒤에서부터 싹 다 불규칙이야. 불규칙 활용 여기 엄청나게 외울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고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고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품사 파트는 지역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외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얘는 이거를 다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간이 바뀌는 1번인지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미친 단원 파트예요.
일단 선생님은 어간이 뭐고 어미가 뭐예요? 어미의 반대말이 어간입니다. 즉 얘네들 싹 다 뗀 놈이 어간이다. 우리 접사의 반대말이 어간이라고 했죠? 어미의 반대말이 어간이에요. 그러면 어간과 어미가 뭔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보다. 여기서 어미 뭐지? 다죠, 다. 조결어미 다지. 그럼 어간은 뭐야? 보이. 그러면 보이다. 보이다에서 어간이 뭘까? 아니 어미부터 보자. 보이다에서 어미가 뭐야? 다죠, 다. 왜 이다라는 어미가 없어? 다가 어미야. 그 다음에 보이가 어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애매함을 느낀 애들이 있을 거예요. 왜?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 형태잖아. 이가 접사예요. 그쵸? 보가 어근이야. 그러면 선생님 얘네들을 왜 어간이라고 치는 건가요? 어간은 어미의 반대말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어간을 볼 때는 접사 이런 거 신경 안 써. 무조건 어미만 제거시켜요. 근데 어근은 이 세 마리를 다 제외시켜. 그래가지고 어근을 따질 때는 우리가 이랑 다까지 다 떼고 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간은 어미만 신경 써. 오로지 얘 담당만 크게. 그러니까 어간을 볼 때는 다만 없애는 겁니다. 뭔 차이인지 알겠지? 그러면 또 이것도 볼게요. 우리 아까 배웠던 단어.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던 단어. 휘날리다. 여기서 어미 뭐지? 다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어간은 휘날리기. 근데 이게 어색해. 왜? 우리는 접사 단원에서 이미 리가 접사야, 휘가 접사야를 배웠거든. 근데 어간은 접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미만 담당해. 뭔 차이인지 알겠지? 이거를 접사 어근으로 또 다시 나눈다면 접사는 휘, 접사는 리, 그 다음에 나리, 어근이다 라고 분석을 해요. 무슨 차이인지 확실히 알겠죠? 어간은 오로지 어미의 담당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어근은 저구조를 싹 다 신경 써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어간은 어미 담당이다. 어미만 담당만 크게. 그래가지고 어간 어미.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도다라고 보면 도시 어간이고 아가 어미야 이런 것들. 얘는 어미만 떼면 돼. 묻어 이런 것들 보면 묻어 어가 어미고 무시 어간이야. 근데 선생님 어근이 돛도 될 수 있고 묻도 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딱히 접사가 없으니까 어근과 어간이 구별되지 않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왜? 도다, 묻어 얘네들은 어미만 있지 딱히 접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근과 접사가 어근과 어간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접사가 들어간 순간부터 어간과 지금 어근은 생긴 게 달라집니다. 왜? 어근은 접사까지 다 떼야 돼. 근데 어간은 접사 뗄 필요 없어. 왜? 얘만 담당하니까. 뭔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의 의미만 보고 좀 쉴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좀 암기를 줄여줄 거예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간이 바뀐다 라는 말은 어미를 뗀 이 부분이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그치? 이 의미만 살펴볼게. 그 예시는 우리 조금만 이따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면 2번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어미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 얘는 둘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 2, 3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 1, 2, 3으로 싹 다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데요? 이것만 바뀌는 놈이 있고 아까 어간만 바뀌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바뀌는 놈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바뀌는지 뭐가 어떤 종류인지까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좀 극한의 난이도를 보인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하고 좀만 쉬었다가 얘를 좀 우리 좀 쉽게 외워봅시다. 좀만 쉴게요. 수업 5시까지. 4시까지. 좀만 쉴게 좀만.